세계에는 어두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경사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이제 개그계 기생충 아닙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2019년이 대한민국 영화사 100주년입니다. 네. 2019년을 자신의로 만든 봉준호 감독이 주인공입니다. 예. 자신의 7번째 장편 영화죠. 기생충의 개봉을 사흘 앞두고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올라옵니다. 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기생충은 그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통해서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칸 영화제에서 선공개돼서 정말 대단한 그 이슈를 몰았는데 영화인들이 정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상영 중에 2번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 8분 가까이 다들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죠. 네. 네, 황금종려상 수상 후에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담은 영화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도 긴급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연관이 있는 것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미있게 웃기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담은 영화라는 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반지하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지하에서 사람이 살아?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라는 건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세계적이라는 거죠. 계급 간의 갈등인데 또 하나 영화 있었죠. 조커. 그 세계적인 영화 조커를 보면 그것도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과 조커를 가장 문제작으로 온 영화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네, 박수를 받으면서 귀국한 봉준호 감독은 대중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찬사가 쏟아졌는데 봉준호 감독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제작이 돼서 틀면 나왔었어요. 맞아.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너튜브라든지 그 SNS를 통해서 제시카송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송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중성 그리고 작품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대중들은 이 기생충이 워낙에 이제 또 봉준호 감독이 봉태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해석점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다고 하면서 N차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번, 3번씩 같은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죠. 저도 2번 봤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개봉 53일차밖에 안 됐을 때 국내에서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2번 봤어요. 예. 여기한 씨는? 나 봤죠? 예. 너무 재밌게 봤죠. 국내에서 보셨어요? 국내에서 봤고 네. 또 베트남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제 걸려 있으니까. 베트남에도 걸려 있어요. 아, 그럼요. 거기 극장 이름이 그냥 그래요. 시네마 그대로 있어요. 아, 베트남에? 우리나라 그 기업이 진출한 거 아닌가요? 진출을 했죠. 그래서 복합 문화 영화 상영관으로 똑같이 시네마 그렇게 있어요. 그럼 한국 영화들이 많이 상영돼요? 상영되죠.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이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족 문화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앉아서 둘러 앉아서 퇴근해서 오면 같이 밥 먹고. 근데 이제 우리 삼겹살하고 밥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분짜 뭐 쌀국수 차림만 다르지 앉아서 밥 먹고 출근해서 저녁 때 들어오고 만나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굉장히 이 이미지 공감이 되니까 이런 영화 그리고 또 거기가 빈부격차가 좀 우리나라가 훨씬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뭐 가정부, 식모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아직 그게 있으니까 많으니까 특히 더 그 영화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기생충 보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생충이 뭐 계급 갈등과 계급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서 보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보면은 뭐 프랑스, 스위스, 호주, 북미, 독일 등 37개국에서 개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프랑스, 베트남, 또 독일, 이탈리아 등 19개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북미에서는 수입 1,900만 달러를 올렸는데요. 이게 하나로 하면 무려 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에서 수입이 최고점을 찍은 영화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무려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3위밖에 안 됐다니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엄청난 수입도 올렸지만은 상복이 정말 터졌어요. 이 기생충이. 그래서 총 52개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됐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에서 열린 그 영화 관련 시상식에서 개인상으로만 16번 수상을 했다고. 수상하러 다니기만도 너무 바쁘겠는데요. 못 가는 것도 있겠죠. 아, 다음 작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수상만 하다가 판나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많은 나라에서 해외에서 반응이 대단한 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렇죠. 많았다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부분이 있죠. 미국에서 이 기생충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적게 230억을 벌 때. 좀 적었을 것 같은데. 단 3관. 아, 세 번. 단 3관에서 시작해서 600여 관까지 늘려나간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하다. 입소문의 힘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처음에 없고요. 교포 많은 지역에만 했나 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평가를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미국 이제 언론에서 기생충을 보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수상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엔터테이닝한 영화다. 이게 기생충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소식이 또 붙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지난 19일에 정부가 문화훈장을 아유, 대단합니다. 문화훈장을. 뭐 기생충의 열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됐는데요. 일단 뭐 국내 영화제인 제40회 청룡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5관왕을 차지했고 또 제28회 북일영화상에는 최우수 작품상, 남녀조연상, 촬영상, 음악상, 각본상 6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청룡영화제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제 5관왕을 이제 받으면서 다른 부분도 이제 다른 영화가 받을 때 그 수상자들이 얘기할 때 재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기생충. 네, 와, 너무 놀랍네요. 솔직히 기생충인 줄 알았거든요. 받으면서. 그만큼 센 영화니까. 그렇죠. 기대를 안 했었구나. 인정했어. 네. 근데 기생충이 스토리도 받을 그런데 뭐 정말 미술, 음악, 뭐 연출, 연기 어느 부분 하나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 말 끝에 더 재밌었던 건 조혜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조혜정 씨는 올라왔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우주연상은 기생충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눈물에 보인 거예요. 맞아. 너무 의외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사람들이 그래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나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받긴 받을 테는 나는 아닐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맞아요. 아카데미상 수상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9일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수상을 하지 않아도 저는 지금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제로 꼽히는 골든 글로브상에도 감독, 각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올랐거든요. 특히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백인 중심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 한국 영화에 유독 곁을 내두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김주현 의견에 반대합니다. 가야 돼요. 후보만 됐다고 기적이라는 건 미국이 만든 논리예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를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이 영화 칸에서 상영하고 8분 기립박수 쳤다고 그랬죠. 8분을 듣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를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이 영화 칸에서 상영하고 8분 기립박수 쳤다고 그랬죠. 8분을 듣고 나서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했을까요? 집으로 가라고? 배고프다. 집으로. 배고픕니다. 집에 갑시다.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이 미국에서 계속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거 로컬 영화제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 전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 영예를 얻었는데 왜 그럼 미국의 한 지역에서 하는 영화제에 내가 그래 신경을 쓰느냐라고 해서 웃으면서 툭 던지면서 굳이 거기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들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토탈하게 일부러.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를 갈 겁니다. 현장에. 진짜로? 네, 가서 제가 올해 녹화는 어떻게 하고요? 피해서 갑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그 현장에 생생한 수상 소식을 풍문에서만 단독 기대됩니다. 예. 진짜 꼭 알려주세요. 받을 겁니다. 안주영 기자님 그 보이는 거 아니야? 거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가요? 아니 막 훑다가 마치 전체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기생충처럼 껴있는 분. 무섭겠다. 야.